누군가 당신을 이용할 때 그들은 달콤한 거짓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어떤 순간을 감지합니다. 누군가 친절하고 안심시켜주고 지지해주는 말을 합니다. 겉으로는 관대하게 들리고 심지어 친밀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가까워진다는 느낌 대신 약간 혼란스러운 기분이 듭니다. 위협을 느끼거나 기분이 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균형이 깨진 느낌입니다. 나중에 그 말을 되짚어보면 그 불편함은 말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후에 조용히 이어진 행동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에게 호의를 기대하게 되고 당신의 시간은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며 당신의 경계는 의식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채 무너집니다. 이용당하는 것은 보통 이렇게 시작됩니다. 잔인함이 아니라 달콤함으로 말이죠. 문제는 그 말이 문자 그대로 거짓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진실처럼 들리도록 신중하게 선택된 말들입니다. 문제는 그 말이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이 서서히 동등한 참여자에서 편리한 도구로 바뀌는 과정이 빠져 있습니다. 가장 초기의 징후 중 하나는 이상하리만치 성급하게 느껴지는 안심시키는 말입니다. 누군가 당신이 얼마나 안전한지 말해줍니다. 당신이 얼마나 특별한지, 당신과의 관계가 얼마나 드문지, 이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조종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공동의 노력이나 상호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말이 나오면 진심 어린 감사라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를 특정 위치에 고정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안정적인 사람, 이해심 많은 사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역할에 은연중에 고정시키는 것이죠. 처음에는 기분 좋게 느껴집니다. 신뢰받고 있다는 느낌,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안심은 일방적인 방향으로만 향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상대방의 불안을 달래주고 그들의 선택을 인정해주고 감정적인 안정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는 동안 당신 자신의 걱정은 뒷전으로 밀리거나 축소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됩니다. 말하기 편한 사람이라거나 당신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는 식의 말도 종종 따라옵니다. 이것 자체로는 위험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안함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살펴보세요. 솔직하고 상호적인 대화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더 오래 듣고 질문을 줄이고 상황을 봐주는 쪽일까요? 당신의 유연성 덕분에 이득을 보는 사람은 종종 그 유연성을 칭찬합니다.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덕분에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내심은 그들이 의지하는 구조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알아차리기 어려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를 선택이 아닌 상황 탓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 혼란, 타이밍 문제 등 왜 온전히 함께할 수 없는지 설명하지만 마치 당신도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듯한 어조로 말합니다. 말은 부드럽고 합리적이며 심지어 자기 인식까지 엿보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일관적입니다. 기대치는 낮아지지만 당신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상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너무 힘들다고 말하지만 위로가 필요할 땐 여전히 전화를 합니다.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망설임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솔직함은 취약함으로 포장되어 불균형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서서히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자주 그들의 요구에 맞춰줘야 하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거짓말 중 하나는 진정한 충성심을 얻기 전의 모습처럼 들립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없다는 식의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당신에게서 이해받는다고 느끼는 방식,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 이런 표현들은 책임감 없이 감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실질적인 약속은 명시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만 연결해주는 것이죠.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공감대는 언제든 편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감사가 등장합니다. 고마움, 당신이 얼마나 든든한 존재인지, 얼마나 믿음직스러운지, 얼마나 든든한 존재인지 칭찬하는 말들, 모두 긍정적인 자질이죠. 하지만 무엇이 빠져있는지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경험에 대한 호기심이 있나요?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에도 똑같이 귀 기울여 주나요? 아니면 감사가 보답하려는 동기부여보다는 이미 베풀었던 것에 대한 영수증처럼 작용하나요? 감사가 노력을 대체하면 그것은 대용품이 됩니다. 행동을 바꾸지 않고도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는 거죠. 경계를 설정할 때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망설이고 잠시 멈추고 살짝 물러설 때 달콤함은 더욱 강해집니다. 더 따뜻하고 더 안심이 되는 느낌이죠. 감정적인 언어가 더 많이 사용됩니다. 당신이 덜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듣게 됩니다. 이것이 항상 의식적인 조종은 아닙니다. 종종 학습된 생존 전략입니다. 사람들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하고 반복합니다. 그 말들이 도구가 되는 것은 기만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책임감 없는 효율성은 서서히 상호성을 훼손합니다. 결국 혼란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반응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명백히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친절하고 솔직하고 옳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뭔가 불균형하게 느껴집니다. 명확한 결론은 항상 미뤄지고 방향에 대한 대화는 감정적인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계획은 불확실하며 정의는 회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친밀감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는 구조 없이 친밀함만 존재하는 이상한 역학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만 지지받지 못하고 관여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불안합니다. 결국 달콤한 거짓말은 말보다는 변하지 않는 것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황은 항상 조금씩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장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만 패턴은 그대로입니다. 인내심, 이해심, 유연성을 무한정 요구받습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닌지, 불편함이 부당한 건 아닌지, 명확함이나 균형을 원하는 것이 관계를 위태롭게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내면으로 침잠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정함이 가장 큰 상처를 남깁니다. 상대방을 속여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중에야 많은 사람들은 이용당하는 것이 항상 착취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선택적으로 가치 있게 여겨지고 전략적으로 인정받고 고려되지 않은 채 필요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잠시 멈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패턴은 특정 관계 역학, 특히 남성들이 안정적이고 수능적이며 감정을 억제하도록 사회화된 경우에 자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성들은 수년간 유용함이 가치의 한 형태이고 신뢰성이 매력적이며 감정 억제가 성숙함의 척도라는 것을 은연중에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상호성 없이 안정만을 추구할 때 불균형은 인지되기 전까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달콤한 거짓말은 기존의 기대와 일치하기 때문에 쉽게 먹힙니다. 믿음직스럽고 이해심 많고 다르다는 말을 듣는 것은 이미 익숙하게 느껴지는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질들은 일방적인 관계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진짜 신호는 그들이 좋은 말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좋은 말이 끊임없이 당신을 자신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더 명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자기 표현은 줄어들고 우선순위는 낮아집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열중하지만 관계의 방향을 정하는 데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건강한 친밀감은 정반대입니다. 명확성을 높이고 상호조정을 유도하며 두 사람 모두 역할을 연기하는 대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합니다. 진심이 담긴 달콤한 말은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동의 노력을 향한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기능적인 달콤한 말은 제자리 걸음만 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고 당신을 계속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항상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아니라 패턴을 통해 점진적으로 드러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끝난 후의 감정입니다. 당장이 아니라 시간이 흐른 후의 감정 말이죠. 마음이 더 안정되었나요? 아니면 더 불안해졌나요? 마음이 더 열렸나요? 아니면 더 경계하게 되었나요? 이러한 감정적 여파는 말 자체보다 더 솔직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역학 관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의심하거나 냉소적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균형이 없는 친절은 진정한 친절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조종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면 달콤함은 더 이상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못합니다. 이러한 역학 관계를 인지하는 것은 경계하거나 의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따뜻함과 친절함이 균형을 대체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리고 서로의 노력이 조용히 사라져가는 와중에도 감정적인 교류가 계속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달콤함이 편안함을 주지만 결코 안정감을 주지 못할 때 그것은 종종 더 깊은 불균형을 감추고 있습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라 불균형한 끌림을 말이죠. 남자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 지점에서 혼란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곁에 있어주고 지지해주고 변함없이 든든한 존재이지만 무언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매력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대로 노력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표면적인 매력이나 꾸며낸 모습이 아닌 실제로 매력을 만들어내는 미묘한 특성들을 살펴봅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력이 안정되거나 사라지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